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뉴스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아침엔 매일경제에선 깊이가 다른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 일면 기사 여러 가지 기사가 실렸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니콜라 회장 정격 퇴진, 글로벌 기술주 동반 하락이다. 니콜라, 미국 기업입니다. 수소 트럭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동안 대대적으로 알려진 회사죠. 제가 계획이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만든 건 없어요.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수소트럭 사기설에 휩싸여 주가가 27%나 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전 세계 기술주들, 이른바 바이오, 그다음에 IT 등등등 이런 기술주들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된 겁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빚내서라도 조두순에게 이사비 주고 싶다. 안산 떠나라고.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나영이 아버지 인터뷰입니다. 지금 조두순 12월에 출소하는데 안산에 있는 원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좀 최근에 알려졌죠. 그런데 그 집과 이 나영이 아버지가 밝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나영이가 그 아버지를 말하죠.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시장에서라도 마주치지 않겠나? 가족이 보복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정과 그리고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큰 불편함. 그래서 이삽이라도 주고 떠나라고 하고 싶다. 이런 심경을 담은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감기처럼 반복 감염 가능성이 있다. 우리 방역당국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완치 이후에 또 확진되는 경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보면 처음에는 V형, 그랬다가 GH형 재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감처럼 계속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못돼도 굉장히 못된 바이러스라는 게 다시 한번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첫 학군 출신 육군 총장이 나왔습니다. 학군 ROTC죠. 51년 육사 독식이 깨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겁니다. 기무사 해체를 주도했던 남영신, 기용, 공군총장, 이성용 등 대장 5명 인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학군 출신 육군 참모총장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켜진 줄 모르고, 뭘 켜진 줄 몰랐을까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뭔가 얘기를 한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속내일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 법정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무슨 형법상 죄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제 굉장히 좀 귀를 잡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방금 일면 기사에 전해드렸죠. 수소 트럭입니다. 지금 미국이 발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는 스포츠맨십입니다. 한 마라톤 대회에서 굉장히 감동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스포츠맨. 그러니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한다, 스포츠를 한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한 장면이 어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 입장하고 있죠. 통상 이런 회의에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는요. 대개는 비서실장이 같이 영접을 하면서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참석자들은 대개 먼저 와서 자리에 착석한 상태도 일어나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인데 어제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권력개혁회의 나란히 입장했다. 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의 심 실어준 문재인 대통령. 뭐 제목이 이제 생략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야당의 공세 속에 특혜 의혹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심을 실어준 것이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진이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법제화만 남았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런 당부 있었고요. 추미애 장관은요.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입장했다. 심 실어주긴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볼 수도 있다는 앞선 기사 내용으로 설명이 좀 되는데요.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어제 청와대가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청와대, 추미애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입장한 것은 장관으로서 의전 서열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같이 들어온 것뿐이지 뭐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이 더 이례적이긴 하죠. 뭐 언론에서는 또 설명은 설명대로 소개하지만 또 사진은 또 사진대로 보면서 의미부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은 자리에서 대기했다. 동아일보가 딱 이렇게 요 내용과 함께 요걸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마 그쪽으로 좀 방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이 다른 또 회의도 있었거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가 열렸어요. 국회에.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 등등등 출석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당 공수처 재시동,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선전포고다. 여기 보면 이게 좀 늦어지고 있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뭐 별다른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번에 어쩔 수 없다. 그냥 간다. 그러면서 내용을 좀 손질하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석열 장모 사건 성역 없는 수사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법사위 참석 추 장관이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청와대 장면 그리고 방금 소개했던 요 발언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발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 개혁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역시 그것으로 인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데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 법사위가 열렸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 공수처 관련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이 기사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공수처를 재시동했다는 거죠.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야당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있겠죠. 내용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개정안입니다. 뭔가를 손질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 손질한 부분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여당은요. 공수처장을 선정할 후보 추천위원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수처법은요.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야가 아니라 국회가 4명을 뽑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여당 단독으로 4명을 다 뽑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그리고 이 공수처장을 최종 후보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이었는데 이거를 완화시켜서 5명 찬성 이렇게 좀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마음을 먹으면 조금 쉽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게 법을 손질한 거죠. 자, 그리고요. 통과된 여당 단독 공수처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쟁의 뇌관이 다시 또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 2분 나오셨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을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미 변호사. 네. 공수처 관련해서 여당이 새로운 개정안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압도적인 다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은 통과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당으로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좀 지나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수처는 이미 출범하기로 했던 시기는 도과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그 있는 부분은 현실. 지금 아직 멈춰 있어요. 지금. 네, 완전히 이제 보류되고 있고 예. 홀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당이 더더군다나 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던 공수처 관련 법안을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이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물론 공수처법을 통과하던 그 시점에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은 공수처장 이제 후보도 내지 못하도록 잘 설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꺼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 야당의 협조를 구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법을 손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고 지금 오히려 늦었지만 빨리 이제 이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늦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는 어제 이 상황이 좀 진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입 선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먼저 논의됐던 부분을 먼저 예. 해결하고 그다음 논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권력기관 통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특별감찰관도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지난 20대 그 국회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여당이 3명 추천하면 비토권을 야당이 갖는가? 예. 아니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선출이 안 되고 있어요. 특별감찰관이 사실 한 4년 정도 좀 공백 상태에 있죠, 자리가요. 예, 법을 보면 비슷하게 돼 있고요. 물론 범위가 다소 다른데 예. 어쨌든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비워두고 예. 나머지 고위공직자를 위한 그 비리수사처를 먼저 만든다. 이것도 좀 논리상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야당의 주장은 그겁니다. 일단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공수처장 추천 후보위를 구성하자. 아, 이렇게-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이 되면 공수처 부분에서는 원래 지금 법에 정해진 대로 할 하겠다는 의의가 겁니다. 있다. 네. 그래서 공수처법이 이미 발효가 되고 예.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 시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이미 몇 년이 비어 있고요. 그러니까 감찰관이 비게 되면 30일 이내에 그것도 선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늦어도 굉장히 많이 늦은 거네요. 그러면. 뭐 사실은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여당이 원하는 기구만 자꾸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예. 그것이 야당이 무조건 협조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냐. 저는 뭐 출범해야 되는 시기가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예. 문제가 없고 물론 후보 추천위 구성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정치적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특별감찰관을 먼저 추천을 하고 예. 그 뒤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야당의 그런 그 주장도 여당이 좀 귀담아들 필요 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장미 변호사 이 특별감찰반 부분 좀 너무 오래 비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걸 먼저 하면 공수처 부분 등이 뭐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입장을 좀 알려주고 있어. 이건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어떤 문제를 감시하는 기구는 손 놓고 왜 이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이제 규율하는 기관을 빨리 출범시키려 예. 하느냐는 지적은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렇다면 이미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이제 하는 문제와 야권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고 예. 끝까지 그럼 특별감찰관이 과연 이 메워진다면 공수처법에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협조를 할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약간의 예. 여당이 야당을 바라보는 불신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게. 네, 그렇지만 이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제 논의인 예. 건 분명하기 때문에 같이 이 기회에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감찰관 합시다. 공수처장 이번에 꾸려서 정합시다.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 여야 이 의원들, 법사위 관련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미묘한 어떤 불신들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합의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얘기만 조금 나왔어요. 사실 어제. 예, 야당도 후보 추천위 구성과 관련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물색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들은 게 좀 오래됐긴 한데 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후보 추천위로 추천할 그 인원에 대한 검증이 야당 스스로 끝난 상황이 아닌가. 나머지는 특별감찰관을 출범시키기 위한 예.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는요, 요 부분이에요. 지금 뭐 의견이 또 맞서니까 그리고 여당은 뭔가 좀 빨리 가려 그러고 야당에서는 뭐 이거 반대하는 위원 얘기를 하니까 국회 정쟁 뇌관 이렇게 되는데 이 뇌관 터지면요, 뭐 여야 싸우겠지만요, 국민들이 또 화냅니다. 또 화냅니다. 이 뇌관 터지면 안 됩니다, 지금요. 뭔가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다는 얘기, 참석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저 사람,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하다. 어이가 없네. 뭐 검사 안 하는 게 다행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이겁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가 좀 길게 갔는데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정회를 했는데 정회를 이 위원장이 정회한다고 하는데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옆 사람과 얘기한 게 다 들린 겁니다. 또 설화죠. 검사 말고 국회의원 하길 잘해. 잘한 거야 그게. 죄 없는 사람 여러 잡을 뻔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모욕적 원사 이건 뭡니까? 또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소설 쓰신에 굉장히 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 그 이어서 어이없네 발언이 또 나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반발하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느라는 이유로 저기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근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관 즉각 사과를 하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시면서 또 전제를 다신다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유감이다. 그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자, 논란이 된 발언,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꺼진 줄 알고 옆 사람에게, 옆에가 이제 국방장관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건데, 시작은 어이없네로 시작을 하면서 뭐 검사, 뭐 국회 이런 얘기 쭉쭉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언론들은 어이없네 이렇게 내용으로 제목을 뽑은 경우가 많아요. 자, 추미애 장관이 어이없다고 얘기한 배경,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천 평론가, 그다음에 김정욱 교수 이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장혜천 평론가. 저는 기본적으로 예.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저 어이없네 발언을 한 것이 예. 사실 본인이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료 출신이나 뭐 전문가 출신의 장관들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질의받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언론이나 국회의 비판을 받은 다음에는 예. 본인이 사과를 하고 한동안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 근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도 유명한 이 소설 쓰신의 발언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사과 표명을 했고요. 예. 또 아들과 관련된 특혜 논란으로 SNS에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과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었나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 곧바로 이렇게 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예. 바로 눈앞에 앉아있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면 예.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예. 본인 스스로 5선 의원 출신의 중진이잖아요. 예. 또 여당의 당 대표까지 역임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저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추미애 장관의 마인드는 내가 이 대다수 국회의원들보다 선배다. 또 내가 훨씬 더 거물급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저 자리에 앉아있기보다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국회를 다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가볍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른바 본인은 고수,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본인에 비하면 하수, 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국회를 보면 선수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관행이 예. 있는데 5선 의원 출신에서 보기에 초재선들, 예. 또 중진이라고 해봤자 요즘은 3선 이상 찾기가 참 힘든 현실인데 예. 그렇게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거나 또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추미애 장관의 지금 본부는 예. 다선 중진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직 당대표도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의 장, 예. 국무위원회의 장 명심하셔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때로는 예. 조금 가볍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자리에 앉아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예.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상기하신다면 이렇게 본인이 아무리 중진급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예. 국회를 다소 무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께서는 이 상황, 그러니까 어이없네 이렇게 발언이 시작이 됐어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편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건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두 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법도 특혜도 아닌데 계속 국회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야당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도의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야? 왜 저렇게 계속하지라고 하는 어이가 없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인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얘기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수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추미애 장관이 어이가 없다라는 건 뭐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이 또 벌어진 게 또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여당에 있는 일부 측면에서는 이제 예.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적인 공세라는 생각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 결집,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방식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 소위 추미애 장관의 낙마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예. 아래 제가 절구가 안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당연히 어이가 없으니까 절구가 안 돌아가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좀 자아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예.
과도하게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예.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발언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야당의 의도와 무관하게 좀 예. 국민을 바라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 국민적 정서에 맞게 위법과 특혜가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정쟁을 풀다 보면 과도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어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예. 추미애 의원도 제가 두 번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예.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 존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도 국민에게 존중받고 문재인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사실 이 많은 언론사 그리고 기자들이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열렸던 회의 그리고 국회에서 법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 뭐 이런 정도를 내용을 보고 기사들을 준비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녁 무렵에 갑자기 이 얘기 툭 나오면서 사실은 오늘 언론에 따라서는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부각을 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참 여러 가지 반응을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